나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뭐, 나는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이게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부모님을 자극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정서 조절이 안 된다면 부모님이 정서 조절이 안 되거나 연습의 기회를 안 준 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거. 아, 이거는 우리 아이가 좀 정서 조절에 있어서 내가 좀 더 깊게 관찰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튜브에서 라이브 2주 만에 찾아오는 수요 라이브입니다. 오늘 주제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정서 조절 가르치기. 네, 울고 소리 지르고 짜증내는 아이 멈추고 싶으시죠? 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부정적인 정서 표현 방법을 바꿔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또 부모님들께서 채팅창에 남겨주신 내용들 보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주제들을 고민을 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며칠 전에 이 영상을 올렸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공격적인 아이 혼내지 말고 도와주세요라는 이제 주요 내용은 자기 몸을 때리는 아이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내 몸을 때리거나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 이것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기분이 좋을 때도 막 때리는 아이들 고민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연령별로 이 아이들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조절이 잘 안 됐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내용이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이 아이들이 분노가 표출될 때 이게 의도가 있는지를 제가 보라고 했습니다. 의도가 있냐?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막 화를 내거나 내 머리를 때리면서 엄마의 반응을 보거나,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화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가 이런 표현을 하는가. 뭐 이제 영상에서는 자기 몸을 때리는 아이로 제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꼭 거기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물건을 던지는 아이들도 있고 소리를 지르는 아이도 있고 막 계속 우는 아이도 있고 여러 이제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을 텐데요. 뭐 분노의 표현이라고 또 했지만 꼭 분노가 아닐 수도 있죠. 뭐 서러움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때 의도가 있는지를 먼저 좀 보셔야 돼요. 의도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너무 서러워서 너무 화가 나서 그런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두고, 여기에서 의도가 있는 경우는 이제 훈육으로 해결돼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에서. 그런데 똑같이 이제 화가 나도 너무너무 그 내 감정에 취해서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생각도 못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전환을 시켜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로 구체적인 이 전환 방법이 좀 궁금하다 이런 글들을 남겨주셨고, 거기에 좋아요가 많이 이제 눌려져서 그래, 요번에는 이 주제를 좀 해야겠다. 우선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전환시키는 방법이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한마디로 전환시키는 어떤 딱 마스터 키가 딱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항상 육아에 정답은 있는데 객관식 답이 아니고 서술형 답이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딱 이렇게 할 때는요, 이렇게 해서 1번으로 싹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서술형 답이라는 건 뭐예요? 대략적인 큰 틀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내가 나의 아이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큰 틀 자체가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전환시키는 구체적인 예를 제가 답변을 달아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뭐 우리 아이는 이러이럴 때 감정 조절이 안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전환시켜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 아이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수는 있으나, 그것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그리고 응용을 하는 거, 이제 이게 어렵겠죠. 그래서 오늘 라이브 주제로 좀 정한 것도 있어요. 오늘 라이브를 쭉 들으시면서 구체적인 예도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아이들이 왜 조절이 안 되고 그럼 우리 아이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하신 다음에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이라도 팁을 가져가시면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정답을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볼게요.
깡님이 목청이 좋은 6세 남아인데 화가 나면 일단 목소리 데시벨이 확 높아지고 미운 말을 골라 한다. 예, 나빠 싫어 미워 야 4종 세트로 거의 반자동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항상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 뭐죠? 항상 표현에 집중하면 안 된다예요. 지금 엄마의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목소리 데시벨이 확 높아진다. 미운 말을 골라서 한다. 여기에 이제 엄마도 이제 힘드니까 얘기는 하신 거지만 엄마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죠. 그쵸? 예, 벌써 미운 말 골라 한다. 왜 이 말을 하는지를 해야 되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뭘 파악하라 그랬죠? 의도가 있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감정을 표출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를 자극하려는 지금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면 오히려 괜찮은 거다. 이럴 때는 이제 훈육이에요. 훈육. 이제 오늘 알려드리는 뭐 감정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평상시에 해주면 좋은데, 일단은 아이가 이렇게 엄마한테 뭔가를 걸어온다는 거는 생각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이게 아니라 혼자서 엄마한테 얘기도 안 하고 혼자 울고 빠져들 때가 사실은 더 이 아이들이 정서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깡님 같은 경우에는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고 그쵸? 조절이 안 되겠죠. 엄마도 조절이 안 되겠죠. 아이가 이렇게 계속 하면은. 그치만 어쨌든 해볼 만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이제 훈육으로 우리가 다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 아이가 지금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표현이 어떤 건지, 이런 식으로 의도가 있는 건지, 뭐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고 한다거나 이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엄마를 화나게 하려고 하거나 내가 화났다는 거를 막 보여주려고 하거나 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단순 표출인가, 이런 거를 좀 판단을 해봐야 돼요. 박나영님은 놀이를 하다가 그 상황이 바로 시행되지 않을 때 괴성을 지르고 바닥에 눕고 발을 구르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동을 한다. 이건 뭘까요? 이거는 단순 표출에 가깝습니다. 감정을 읽어주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이제 감정을 읽어주면서 하는데 이제 너무 빈번하다. 어떤 상황에서 얘가 왜 이렇게 화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지금 박나영님은 우리 윗분과 비교했을 때는 단순 표출에 더 가까워요. 왜냐면은 아이가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될 때, 이거는 엄마한테 내 감정을 표출한다기보단 나 스스로 내 감정이 이거를 막 북받쳐서 이거를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표현에 가까우니까 훈육보다는 이 아이가 그러니까 훈육 다 훈육이에요. 큰 틀에선 다 훈육인데 어떤 차이냐, 아까 그 우리 깡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면서 빨리 해결하는 식으로 이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져오면서 좀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 박나연 님도 단호하게 아이가 심하게 이제 괴성을 지르고 이러면은 훈육을 해야 되긴 하는데, 평상시에 이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놀이를 하다가 그 상황이 바로 시행되지 않으면 좀 구체적인 상황들이 좀 있을 거예요. 블록이 안 껴진다든지, 뭐 역할놀이를 하는데 뭐가 마음대로 안 된다든지, 그림이 삐뚤어졌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 주면서, 이제 오늘 그게 구체적인 전환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준비해 가지고 우리 아이가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에 뭐 두 분 다 포함은 되는데, 박나영 님처럼 요런 경우가 이제 훈육, 이렇게 단호한 훈육보다도 조절을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경우다. 네. 5세 유치원 가야 하는데 쫓겨날까 걱정이다. 어머니는 교사하시라고. 박나영님, 네. 아마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분만 더 보고 이제 오늘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가 평소에 공격적이지 않고 여리고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인데 원하는 게 되지 않았을 때 옷 입는 문제. 네.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손으로 가슴을 내려치고 막 속으로 분노가 가득 차 보인대요. 엄마가 안 보는 곳에 가서 그렇게 한다. 이건 좀 궁금하네요. 어머니께서 평상시에 단순 감정 표출이죠. 근데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는데 외적인 표출을 하는 아이고 있고 내적으로 억압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억압하는 것과 억압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나의 단순 표출로 제가 지금 나눈 기준에서는 그쪽으로 봐야 돼요. 그럼 아이가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 다른 쪽으로 해결책이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옷 입는 문제라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옷이 입지 못할 때, 또는 아니면 뭐 옷이 불편할 때, 이런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아이가 자기의 욕구를 얘기를 하는지, 근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 삐져가지고 뭔가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혼자 그냥 그러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이게 이제 제가 의도가 있냐, 단순 표출이냐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 나에 대한 화냐, 타인에 대한 화냐, 이제 뭐 이런 부분들로 또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인지를 좀 들으면서 추측해보고 체크해보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결을 하고 가르칠 것인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정적 감정을 아이들이 표현할 때 단호한 훈육도 필요한데요. 때로는 훈육 전에 우리가 감정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이게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뀔 거라는 걸 경험을 많이 못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만들어주고 훈육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전환하는 것도 훈육이긴 한데요. 이게 막 단호하게 가르치고 화내지 마, 짜증내면 안 돼. 이거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 표현에는 뭐가 있을까? 뭐 우는 거, 뭐 아이가 화를 내는 거, 짜증 내는 거, 다 이제 공격적인 어떤 모습들이 다 포함이 될 거고, 이거 외에도 부정적인 감정 뭐가 있을까요? 질투 이런 것도 부정적인 감정일 수 있겠죠. 긍정적인 거는 아니겠죠. 뭐 질투를 느낀다든지 수치심을 느낀다든지 열등감을 느낀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울음이나 공격적인 모습에 많이 분노하면은, 부정적인 감정하면 그런 게 떠올리는 거는 겉으로 많이 드러나고 공격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아이들의 모든 감정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표현, 아이가 삐질 수도 있고요. 그쵸? 좀 우울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작은 어떤 단서들을 발견해서 긍정적으로 전환을 시켜주면 이렇게 아주 아이들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주니까요. 네, 맞아요. 노려보는 거. 노려보는 거 이제 표현이 되거나 아마 분노, 뭐 이런 상대방에 대한 막 배신감 막 이런 거겠죠. 네. 우리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어떤 표정, 어떤 표현들을 하는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을 두 개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개인적인 욕구와 관련된 감정 표현이 있고요. 관계적인 욕구에서 충족이 안 돼서 또는 불편해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지금 쭉 얘기해 주셨던 걸 보면은 뭐 또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는 관계적인 욕구, 그다음에 엄마가 뭔가 나를 통제하거나 할 때 관계적인 거, 개인적인 거는 내가 좀 내 맘대로 뭔가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개인적인 욕구는 불편하다. 뭐 이게 기질적인 게 있는 거죠. 나는 좀 이게 똑바로 돼야 되는데 여기 삐뚤어졌다. 예. 뭐 옷의 택이 불편하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신발 신다가 뭐 신발이 안 신겨져서 능력의 한계, 이거 좀 어린 우리 아이들한테 많이 나타나잖아요. 나는 막 가위질 잘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그리고 아까도 얘기 나왔죠. 졸릴 때, 자다가 뭐 배고플 때, 이렇게 나의 개인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거나 불편하거나 이럴 때 우리 아이들이 화를 내고 울고 짜증내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이죠. 네. 이거 연령별로 한번 볼 거예요. 연령별로 돌 이전의 아이들은 먹고 자는 게 거의 대부분이니까 배고플 때 울고 뭐 불편할 때 울고, 그쵸? 엄마가 입에 가져가는 거 뺏어가면 울고 짜증내고 이럴 때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이 시기 때는 애들이 우는 게 귀엽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애기들이 울고 그러면 막 처음부터 강하게 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신생아들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돼도 아이들이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건강한 거예요. 내가 이 감정을 울음이나 이런 걸 표현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감정은 여러 그 긍정적인 감정과 더불어서 분노라든지 공포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다 정상적인 발달 과정에서 나오는 이제 감정 표현들인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죠. 어렸을 때는 오히려 뭐 화를 내거나 돌 이전에 아이한테 그러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죠. 뭐 힘들고 그래서 짜증낼 때는 있겠지만, 아이 자체한테 막 대놓고 막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돌 이전의 아이들도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부모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지금 어린 시기에 요 시기에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라면, 또는 우리 아이가 지금 연령이 높더라도 돌 이전에 우리 아이가 울거나 그랬을 때 나는 웃으면서 그냥 귀여워서 아이를 달래주거나 그냥 이렇게만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제가 계속 요즘에 그 24개월 이전 훈육법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연령이 지났어도 다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 내가 그 시기 때 이런 부분 놓쳤구나,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전환하기입니다. 아이가 울거나 어떤 뭐 부정적인 감정, 깜짝 놀라거나 이렇게 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도록 전환해 줘야 되는데, 이때는 구체적인 방법이 정답이 있어요. 사실은 요 연령대에는 얘네들은 그냥 딸랑딸랑 해주고, 관심 있는 것들, 시각적인 거, 엄마의 목소리, 그다음에 엄마의 품 안아서 달래주고, 이게 전환이거든요. 이거를 너무 쉽죠, 돌 이전에는. 예, 제가 아까 육아에는 정답이 서술형 정답이어서 정답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사실은 그게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때 많이 전환을 이렇게 잘 시켜줬으면 걸음마기에 가고 유아기에 가고 가면서, 어떻게 엄마가 전환을 시켜준 대상이기 때문에 엄마만으로도 사실은 전환이 잘 되거든요. 엄마가 어떤 대안을 주는 게, 대안이 어떤 엄마는 되게 매력적으로 주고 어떤 엄마는 그런 대안을 바로바로 막 임기응변이 안 돼서 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맞는 대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큰 변수는 뭐냐, 누가 얘기하느냐. 어떤 엄마, 내가 울고 짜증내고 그랬을 때, 내가 항상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을 때 이 사람만 나타나면 후광이 있는 거지. 막 엄마만 나타나면은 모든 게 뭔가 편안해지고, 그런 대상이라면 사실 훈육이 점점 좀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렸을 때 했다고 해서 훈육할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짜증낼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좀 더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돌 이전에 아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누구나 다 느끼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순했어요. 그럼 엄마가 모르는 겁니다. 예. 순하더라도 아이들은 으아 울고요. 불편함을 느꼈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전환시켜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걸음마기로 가면서는, 이때는 이제 아이들이 호기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내가 하려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좀 위험한 행동들이 이때는 생기고, 돌 이전에는 사실 우리가 좀 케어가 가능하잖아요. 아이들 활동 반경을. 근데 걸음마기 가면서는 이제 통제할 일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의 짜증을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아이가 그냥 갑자기 막 울고 상실감, 뭐 손에서 뺏기고 이러면은 그 표정으로서 나타나잖아요. 막 실망스러움, 막 좌절감, 이런 게. 예, 이때도 살짝 좀 귀엽죠. 한 24개월 전까지만 해도. 네,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 울 때 우리가 다른 대안을 눈앞에 구체물을 보여주면서 이제 전환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이때는 대부분 이제 개인적인 욕구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좌절돼서, 내가 뭘 끼우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좀 기질적으로 예민한 아이들은 요 걸음마기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끝까지 하려고 하거나, 조금만 안 되면 짜증을 빨리 내거나,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이제 유아기로 가면서는 점점 이제 관계에 대한 게 더 많이 생깁니다. 친구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감을 가지고 싸우더라도, 장난감을 가지고 아이가 이제 울더라도, 걸음마기 때는 그냥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보다는 내가 그냥 저게 갖고 싶으니까 갖고 왔다가 안 된다고 하면 내 거를 못 가지니까 슬프고 막. 그런데 유아기로 가면서는 친구가 밉거나 쟤 때문에 내가 못 놀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년기로 가면서도 이제 관계에 대한 욕구가, 또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이제 부모님들하고도 갈등들이 많이 생기죠. 생활 습관도 잡아가고, 유학기 때부터는 그러다 보니까 또 훈육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통제받는 상황 생기고, 학년기에는 아주 대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학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학습으로 인해서 진짜 아이들이 울고 소리 지르고 너무너무 많거든요. 제가 이제 1대1로도 코칭을 할 때도 학년기 아이들은 공부, 숙제 이렇게 빠지질 않아요. 게임, 그다음에 숙제, 뭐 게임에 빠지지 않는 아이들도, 빠져있지 않은 아이들도 숙제나 이런 부분들, 학원을 갑자기 다니기 안 간다고 한다, 뭐 학교를 안 가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연령이 어린 부모님들은 되게 먼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아이들의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게 돌 이전에는 내가 뭐 졸립거나 배고프거나 이런 게 더 많았던 거고, 점점점 아이가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냥 내가 양치하기 싫어서 이제 생활 습관,
그다음에 친구 관계, 뭐 장난감 이러다가 학령기에 갔을 때는 그게 생활 습관보다 어떤 게 더 많다?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하고 학교에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또 통제를 받으니까 어떤 그 주제가 바뀔 뿐이지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힘들어할 때 부모님의 역할은 사실 큰 틀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느 연령대에 속해 있고 왜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하는가, 개인적인 욕구에서 어떤 게 좌절될 때 우리 아이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적인 욕구가 뭐 물건 공유라든지 엄마가 안 놀아줘. 놀자고 하는데 엄마가 바빠서 못 놀아주고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이 화를 내고 부모님이 이제 이거 안 돼, 이제 생활습관 이런 통제할 때, 그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게 정서적인 결핍이죠. 부모님이랑 한테 사랑받고 싶고 이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져야지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다른 욕구들도 충족이 되는데, 가장 첫 번째 욕구인 이런 신뢰,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당연히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동생이 있어도 엄마와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동생과 잘 지내는 게 어렵겠죠. 물건 공유도 당연히 더 힘들어지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적인 욕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아이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 댓글들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한번, 아이고, 한봄님이, 예, 옷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한다. 이해해줄 때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많이 불편해하지 않아 보일 때 그냥 입으라고 한다. 요거는 예, 촉감에 예민한 게 맞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전환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아이가 느끼는 거는 실제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해줄 수 없어서 엄마가 어느 날은 어떨 때는 지금 허용해주고 어쩔 때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다 엄마가 그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엄마는 허용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매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엄마가 미리미리 좀 이 옷이 어떤 부분이 불편하고 이 옷은 왜 괜찮은지 이런 거 좀 설명을 평상시에 좀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 얘기를 다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아이도 오케이를 한 상태에서 그 옷을 아침에 이제 입어야 될 때 괜찮다고 했다가도 요런 아이들은 그날 내가 입은 게 좀 뭔가 답답하게 느껴지거나 이러면 또 갑자기 막 이제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아까 좀 숨어서 혼자 막 가슴을 답답해서 친다고 했는데, 이제 그럴 때 설명하는 게 이전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훈육인데 그게 잘 통하거든요. 이게 저도 요 옷 입는 거 불편해하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제가 몇 번 소개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옷을 입을 때 무한만큼 늘린다. 무한만큼 끝없이 늘려준다. 그래서 옷이 뭐 늘어나거나 말거나 아이 앞에서 항상 입기 전에 딱딱 이렇게 늘려서 구멍을 크게 늘린 다음에 입혀주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리적으로 아이가 뭐냐, 엄마가 내가 불편해하는 거를 알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한동안은 안 그랬는데 요즘에 갑자기 여기 이제 택이 붙어 있는 게 불편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잘라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아이랑 좀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고, 이따 뒤에 제가 구체적인 방법 안내를 드리면 그것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개월 추현정님, 제가 아는 어머니 같은데 25개월 아이 담투정인지 자기 전에 다독여주려고 하는데 다독거리는 손도 거부하고 엄마 침대로 가라고 하고 안아주는 걸 싫어하면서 화내고 입술을 뜯는다. 이게 졸려서 이제 잠투정이긴 한데 이런 것들도 다 똑같아요. 잠들 때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옷을 당장 입어야 되는데 지금 불편한 상황에서 엄마가 대화를 하는 거 잘 안 들리겠죠. 지금도 졸립고 막 다 귀찮고 짜증나는데 엄마가 뭔가 말하는 게 잘 안 들리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입술을 뜯는 걸 엄마가 못하게 하니까 엄마를 가라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뭔가 어쨌든 통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잠드는 상황에서. 그래서 엄마가 그걸 좀 전환시키려고 안아주려고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뭐 가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이 오지 않을 때 평상시에 잠잘 때 엄마가 어떤 상호작용 해줄 건지를 좀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잠들 때 그 대안을 주는 방법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잠투정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하루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을 들여야 됩니다. 잠드는 졸린 그 순간에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잠들 때 어떤 수면 의식을 만드는데 그거를 미리 좀 낮에 아이한테 기대감을 주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 가라고 하면 뭐예요? 못하는 거지. 그거는 원래 엄마랑 하기로 했던 거 아쉽게 만드는 거죠. 그런 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8살 쉽게 집중 못하고 쉽게 삐지고 자리 뜨며 쉽게 삐지고 큰 소리로 말하는 아이, 목소리도 쉬었다 너무 크게 얘기해가지고 자 이런 상황들은요 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 건지 좀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달라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이가 그 상황에서 왜 뭐 때문에 그러는지 다시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서 짜증내는 건지를 일단 분리를 하시고, 의도가 있다 그러면은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건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의도가 없이 내 감정에 빠져들었다고 해도 결국에는 관찰이에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게 뭐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내가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은 관계에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냥 나 혼자 분을 사귀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리는 건지, 어떤 욕구가 좌절돼서 지금 의도를 가지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에 빠져들어 있는가, 이거를 관찰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하면 대부분 공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같이 당황하죠. 예, 같이 당황하고 관찰을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지지난 라이브였나요? 아이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조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의 감정 조절에 대한 영상을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 그때도 뭐였어요? 나의 감정을 먼저 관찰하는 거잖아요. 객관화하는 거. 마찬가지로 아이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그러는지 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곳에 욕구가 있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우리가 참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이들의 울음과 분노의 짜증의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제 유아기 아이들 이제 연구에서 나왔던 건데, 아이들의 울음과 분노의 짜증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빈번하다, 굉장히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아이들의 이런 모습들이. 그리고 즉각적이다. 그러니까 뭔가 아까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참 있다가 확 터진 게 아니라 바로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불편하면 확 울고 막 짜증내고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굉장히 일시적이다, 짧다는 거예요. 짧아요. 짧은데 그러니까 뒤돌아서면은 또 괜찮아. 네. 그런데 이게 너무 빈번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하루 종일 같은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빈번하고 즉각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게 이 아이들의 어떤 부정적인 표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괜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 범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짜증을 내는 게 우리 애가 뭐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저희 아이는 이제 9살인데 우리 애도 빈번하게 즉각적으로 하고 굉장히 일시적입니다. 그 감정이 굉장히 바로바로 스스로 이제 전환을 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훈육도 하지만, 이건 뭐냐면 훈육을 하고 잘하고 뭐 이런 거 관계없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니,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는 없어질 수 없다는 거, 0이 될 수 없다. 제가 부모님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0을 바라세요. 다 0. 울음 0. 화 안 내고 말로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예, 말로. 우리도 화가 났을 때 말로 표현하고 싶은데 말이 곱게 잘 안 나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사람이니까. 엄마도.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마주하고 있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쟤는 왜 저러지 않는데, 결국은 쟤는 왜 저러지가 나도 지금 똑같은 그 상황에서 나도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있는 건데, 뭐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위로는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다.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댓글들 보면은 느껴지시죠?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다. 어머, 그런 애도 있던데요. 울지도 않고 짜증도 안 내고. 예, 뭔가 있을 겁니다. 기질적으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있고요. 또 부모님도
뭔가 있는 건 부모님도 화내는 모습을 잘 보여주지 않고 그런 문제 상황에서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잘 못하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죠. 아이들이 기질도 순하고 부모님이 그 기질이 맞아서 계속 그런 화내지 않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환경에서 자란다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잘 맞아야 되는 거고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은 화를 내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용적으로 돼서 우리 아이는 좀 기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는 막 빵빵 터지고 엄마는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있죠. 자, 어쨌든 이런 특성들 빈번하다, 즉각적이다, 일시적이다 이거는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 이렇지 않은 거. 이게 일반적인 건데 빈번한 거는 뭐 대부분 빈번한데 이런 경우 있죠. 아이들은 대부분 자주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때 반응이 안 나타나. 분명히 화가 날 법한데 몰라요. 부모님이 참아요. 아이가. 그러다가 언제 그런지 모르게 갑자기 아이가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짧게 끝나고 아이가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뭐 전환을 시켜주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이게 좀 풀리고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아이가 기분이 안 좋다든지 부모님이 뭔가 다가가서 제안을 하고 풀어주려고 해도 풀어지지가 않고 계속 내가 화가 나 있다는 걸 부모님한테 보여주려고 한다든지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더 우리가 이거는 우리 아이가 좀 정서 조절에 있어서 내가 좀 더 깊게 관찰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학령기 연령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공격성이 크더라도 일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시 아이들이 전환이 그래도 그러니까 그 순간의 전환을 부모님이 시켜줘야 되는데 부모님이 못 시켜주더라도 아이 스스로 어쨌든 뭐 전환이 되잖아요. 뭐 놀이를 하면서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서도 그렇고 간식을 먹고도 그렇고 스스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없더라도 근데 아이들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게 전환이 안 된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전환이 안 돼.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무슨 말만 시켜도 그냥 가시가 돋쳐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렸을 때 우리가 이런 전환을 오늘의 주제인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걸 누가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아이가 커 나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이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연습들이 어렸을 때 안 되고 또는 오히려 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부모님이 자극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10살이든 15살이든 지금이 가장 어릴 때잖아요. 지금이 가장 부모님을 바라보고 아직까지도 그 끈을 놓지 않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의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돌 시기 때부터 돌 이전 때부터 아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그때 이제 전환을 해주는 연습들을 많이 하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애가 지금 벌써 24개월이고 36개월, 6살, 10살 됐더라도 그 시기를 돌아봤을 때 그런 전환을 내가 못 해줬다면 야 너는 지금 나이가 6살인데 언제적 얘기를 해? 왜 아까 짜증내고 해서 엄마가 간식 갖다 줬잖아. 이게 아니라 전환을 시켜주는 연습을 아주 우리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는 그런 상호작용들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아이가 막 물건 던지고 막 때리고 이러고 있는데 그럴 때 막 딸락딸락 하면서 해줄 순 없겠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주 세세한 작은 짜증 조금 혹시 또는 뭐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진 않더라도 시무룩해 보이거나 이게 다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제가 아까 부정적인 감정은 공격적인 이런 거 말고도 많다고 했죠. 좀 질투심을 느끼거나 조금 난처해하거나 뭐 이런 그런 어려워하는 그런 감정들을 느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전환을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크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 오히려 막
강하게 표현하는 아이들일수록 더 관찰을 해서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을 발견해서 그것부터 전환시키는 걸 이제 도와줘야겠죠. 6살 아이고 기질은 내성적이고 놀이터나 유치원에서 친구를 때리거나 해도 아무 말 못한다. 아, 친구가 때려도 아무 말을 못하고 어제 처음으로 6살 아이인데 어제 처음으로 엄마 아빠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울음과 동시에 아빠 엄마는 안 그러면서 자기한테만 왜 맨날 안 된다고 하냐고 서럽게 목이 터져라 말해서 너무 놀랐다고 하셨어요. 예, 6살인데 이때까지는 그런 표현을 안 했어요. 친구 관계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을 못 하는데 부모님한테도 이런 표현들이 없었다. 강명훈 아버님 같은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까지 아이가 표현을 안 했는데 이게 더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계기로 인해서 우리 아이가 부모님한테 표현을 했다는 거는 이제 시작인 거니까 너무 놀라고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아이의 마음을 알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어떤 부분에서 엄마 아빠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얘기를 안 해줘서 몰랐는데 지금부터 우리 누구누구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이랑 엄마가 아빠가 같이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네, 얘기를 하고 좀 이걸 얘기를 듣는다고 해서 뭔가를 해결되고 이런 건 아닐 수 있고요. 하지만 이 아이가 지금까지 묵혀뒀던 이 감정들을 표현한 거라서 6살인데 그동안의 표현이 안 됐다는 게 뭐 양육 상황이나 이런 걸 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한번 어떤 의식처럼 6살이니까 그 말을 이해할 거거든요. 한번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훈육법, 부모님이 아이가 좀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좀 순한 기질의 아이면은 부모님이 얘기한 대로 잘 따라와서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대화나 이런 훈육법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업이나 훈육 마스터 과정 수업이나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부모님은 허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씻으러 가자라고 했을 때 엄마 나 조금 더 놀고 싶어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알았어 그러면 30분 더 놀아? 이게 우리는 허용해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면 아이는 원래 놀아야 될 거 그냥 나는 노른 거예요. 부모님이 허용해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다가 30분 지나서 엄마는 허용해줬으니까 30분 지나서 약속했던 시간이 돼서 씻으러 가자고 할 때 아이가 짜증나고 이제 때를 쓰면은 부모님은 한 번 허용해줬으니까 통제를 하게 되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들거든요. 당연하게 나는 놀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냥 엄마가 다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화의 과정 안에서 혹시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진 않았나 아니면 좀 통제적인 게 있었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아이들의 울음, 분노, 짜증이 빈번하고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강명훈님처럼 오히려 아이가 즉각적이지 않고 갑자기 나중에 확 나온다는 거는 한번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속상한지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아까 친구 관계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때려도 가만히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방어를 해줬는지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방패막이가 잘 되어 주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아이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에서의 받는 스트레스 상황, 뭐 또래 관계 이런 부분들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부모님들한테 평상시처럼 똑같이 하셨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일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짜증이 되게 많거든요. 9살이면 안 울 것 같죠? 육아메이트 미호가 키우면 안 울 것 같잖아요. 맨날 울어요. 그러니까 우는 게 막 크게 막 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울음 섞인 말로 좀 시작이 되는 그런 거 있죠. 왜냐하면 불편한 게 많은 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욕구가 굉장히 그 완벽을 추구하는 아이다 보니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문제를 하나를 풀더라도 아까도 제가 채점할 때도 뭐 채점할 때 동그라미가 조금만 삐뚤어지면 다시 해야 돼 자기가. 근데 예전에는 한 4살 5살 때는 그렇게 되면 일단 조금 삐뚤어지면 이제 뒤집어졌지만 근데 지금은 그냥 자기가 고쳐요. 또는 뭐가 이게 삐뚤어졌네 이러면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은 나오죠. 그거 되게 빈번해요. 우리 아이가 예민하고 빈번하고 즉각적인데 바로 이제 멈추고
다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 자체 0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거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울음, 분노, 짜증을 0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아이의 감정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네, 건강한 감정이에요. 부정적인 감정도. 네,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가. 네, 오히려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 전혀 없다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거를 한번 오히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분노를 이제 표현하는 것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분노가 일어났을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막 외적인 표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누군가를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이거를 신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언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다음 내적인 억제는 우리 아까 봄봄님이었나요? 아이가 엄마가 옷 불편할 때 입으라 그러면 뭐 혼자서 그냥 이렇게 삭힌다든지 그리고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있죠.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부모님은 몰랐는데 저기 말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잠자다가 이렇게 소변 실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아이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러니까 표현이 되면 우리가 오히려 아는데 표현하지 않아도 다른 쪽으로 나타납니다. 네, 증상이 보여요. 또는 표정 이런 걸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이 평상시와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이 좀 민감한 관찰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감정을 조절을 할 수 있죠. 내가 표출을 하는 것을 좀 내가 상황에 맞춰서 좀 조절하는 거. 이 조절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냥 막 표출해서도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억제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네. 하나씩 볼게요. 외적인 표출은 이제 신체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언어적인 게 있죠. 신체적인 것도 나한테 신체적인 어떤 내 머리를 박는다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아이가 있고 타인을 때리는 경우가 있고 물건 던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표현이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언어적도. 나 바보야, 나는 멍청이야,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뭐, 나는 뭐, 막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이게 분노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리고 아이들이 연령이 높아지면서 이런 표현들은 부모님을 자극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아니야, 왜 그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엄마 미워, 아빠 싫어 이렇게 했을 때보다 상대방의 반응이 좀 더 부드러울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가 속상하다는 거, 내가 화가 났다는 거를 나를 어떤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그래서 아이의 그런 의도를 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친구를 놀리거나 공격적인 게 이제 웃으면서 표현하기도 해요. 연령이 높아지면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예, 이런 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2세에서 4세 우리나라 나이로 한 2세에서 4세 2, 3, 4세가 공격성이 가장 높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이때 영화반에서는 뭐 때리고 뭐 맞고 이런 게 너무 이제 빈번하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는 괜찮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주고 어떻게 전환시키냐가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5세 정도 되면은 확 줄어듭니다. 그 친구들 사이에서나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이. 그런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죠. 어렸을 때 머물러 있는 거죠. 이게 전환이 안 된 아이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6세, 7세 가서 초등학교 가서도 공격적인 게 이제 외적 표출로 친구를 때리거나 뭐 이제 막 의자를 던지거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는 아이들 욕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그 신체적으로 나오는 아이가 있고 또는 이게 전환이 안 됐는데 신체적인 표출은 아닌데 언어적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멈추지 못한다든지 친구를 놀리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욕을 이제 많이 한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사람을 이제 화나게 만드는 자극적인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이게 전환이 안 됐을 때 신체적인 거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됐지만 언어적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런 것도 부모님들이 뭐 신체적으로 크게 아이가 누구를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말다툼식으로 하고서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모님이 마지막에 아이의 말을 못하게끔 만들고 끝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냥 그런 식으로 끝나버리면은 훈육으로서의 효과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지? 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여기를 생각을 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 처음에 시작된 게 뭐였는지.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 대화를 이렇게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분석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막 그런 공격적인 아이가 말하는 부분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죠. 이게 어떻게 시작된 일인지, 어떻게 점점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되게 작은 일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조금 이따 나간다고 했는데 엄마가 빨리 나가자고 말하는 것 때문에, 엄마는 사실 우리 아이한테 되게 재밌는 걸 시켜주고 싶어서 나가자고 외출하자고 한 건데, 얘는 조금만 더 이따 나가겠다고, 왜 지금 꼭 나가야 되냐,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결국엔 나중에는 뭐 엄마가 뭐 내 엄마냐 막 이렇게까지 이제 되는 거예요, 상황이 초등학생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지만, 점점 가다 보면은 사실 처음에 시작한 일은 굉장히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해결의 열쇠는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 대화부터. 지금 안 나가고 집에 있고 싶었던 거냐, 더 집에 있고 그럼 언제 나가고 싶냐,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면 되는데, 이미 감정이 감정대로 상해버리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경우는 정서 조절이 지금 안 되는 나이고 이전부터 전환이 안 된 아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뒤늦게 욕구 읽어주기라든지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해도 잘 안 통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제가 연령이 어릴 때부터 전환하는 연습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생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더 많이 이제 노력을 해서 전환을 계속 시켜줘야겠죠.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 또, 만약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많이 커요. 그래도 지금 연습을 안 하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이 됐을 때에도 이 아이가 계속 조절을 나가야 하거든요. 인간관계를 하면서 어디에서든.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날들이 우리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적인 표출을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항상 그 안에는 욕구가 있다는 거, 그게 특히나 외적인 표출이 상대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것도 되게 아이들의 연령이 높아지면 이게 위협적으로 느껴지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저는 이제 더 문제는 그 아이가 혼자 스스로 막 그 자해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 예, 이런 거는 더 상처가 깊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학령기 아이들은 이런 표현들이 타인에게만 꼭 나오잖아요. 타인에게도.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 감정을 주체 못하는, 막 소리를 나 혼자 지르는데 막 발을 굴른다든지 막 머리를 쥐뜯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어떤 그런 표출과 의도를 가진 표출이 동시에 나타나지, 이게 하나만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쌓여와서 그런 거죠. 이런 이제 외적 표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적인 억제, 내가 참고 말하지 않고, 예, 통제, 부모님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를 통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는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격적인 게. 그러면 다른 쪽으로 혹시 표현되는 게 없는가, 아이가 우울하거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이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 이제 계속 문의를 주시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전환하는 예시가 정답처럼 딱딱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맞춰갈 이제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조절하는 방법. 자, 정서는 뭘까요? 사람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라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인 감정도 정서고요. 그쵸? 내가 느끼는 지금 막 조급해, 왜 빨리 안 알려줘?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런 마음, 빨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답답하다, 또는 막 너무 막 마음이 불안하다, 이런 거 다 이제 감정이죠. 그러면 정서 조절은 뭐예요? 그런 감정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런 표출되는 걸 지연하고, 내가 막 빨리 이런 거를 조금 기다릴 수 있고, 내가 긍정적인 감정도, 누구를 내가 좋아해, 짝사랑해요. 근데 이거를 주체를 못해 내가. 그러면 이것도 긍정적인 감정이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정서 조절이라는 거는 결국에 나를 위한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을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뭔가 잘 되고 싶을 때
그르칠 수가 있죠. 너무 이런 게 표현이 돼서. 예,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조절이는 거, 부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런 표출되는 것을 지연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법,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막 껴안고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 상황에 맞게 사회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서 조절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정서 조절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서 조절은 학습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정서 조절이 안 된다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정서 조절이 안 되거나, 두 번째, 너무 허용해 주거나 하면서 연습의 기회를 안 준 거. 그냥 흐지부지 넘어간 거.